앵커본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장성택 숙청 처형 그 이후에 북한 그리고 한반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올해 나온 뉴스 중에 제일 큰 뉴스 아닐까 싶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어떤 생각 하셨어요? 물론 이제 북한 관련 뉴스 중에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도 있었지만 북한의 권력 2인자가 그것도 총살 기관총에 맞아서 죽었다. 죽였다. 예. 이 자체로도 상당히 큰 충격이죠. 이거를 이제 남한의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효과, 무엇보다도 신속한 처형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걸 공개적으로 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상당히 그 북한 정권이 요구하는 그리고 의도했던 바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이 소식을 듣고 좀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원래 장성택 그 부위원장이 체포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김정은의 1인 지배 체제가 강화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체포된 화면 공개된 지 나흘 만에 처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 북한 1인 지배 체제가 지금 뭔가 좀 이상 신호가 발견된 것 아니냐, 순조롭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문가들 인터뷰하면서 과연 장성택이 처형당했을 거를 예상했을 만한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사실은 전문가들한테 전화를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혹시 처형 가능성 이야기가 사실 좀 나왔는데 처형까지는 안 되겠죠? 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형까지 안 하고 다른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도 들으면서 우리가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김정은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저는 아까 그 얘기 듣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정말 섬찟하더라고요. 처형 소식 듣고.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한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북한의 도발이나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던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는 이런 지도자가 이끌고 있는 집단이 우리한테도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학자들 얘기입니다만 그 정치의 본질은 권력이고 권력을 잡기 위한 것이고 권력의 본질은 폭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폭력이라는 게 통제가 되는 폭력이냐 통제가 안 되는 폭력이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치의 본질, 결국 권력의 본질을 폭력이라고 봤을 때 그래도 민주화된 사회는 그게 통제가 되고 견제와 균형에서 이루어지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란다면 지금 북한 사회는 통제되지 않는 폭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2인자 바로 숙청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 백두혈통이 아닌 그 누가 권력을 넘본다 할 때는 기관총을 맞아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끔찍한 걸 보여주는 것이죠. 북한 사회의 특징은 이제 크게 왕조 체제다. 전 세계 유일한 왕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절대 왕조 체제. 그리고 1인 독재 체제다. 그래서 2인자 처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순일 수가 있어요. 근데 처단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리고 고모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극한 방법으로 처단을 했다는 것은 본인이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010년 9월이었습니까? 이제 후계 체제의 차기 지도자로 이제 지명을 받지 않습니까? 2009년에. 2010년 9월 28일.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11년, 12년, 13년, 3년입니다. 3년 동안 나름대로 아버지였던 김정일한테 지도를 받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순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였고 작년 7월에 이영호 총참모장,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고 군에서는 최고 실력자였거든요. 그 총참모장을 제거하면서 이제 군을 장악하고 그리고 이제 당을 장악하는 이 과정에서 장성택이를 결국 숙청까지 하고 처형까지 한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보면 이게 1인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 2인자를 처단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그 방법이 그리고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입니다. 저는 김정은 체제가 지금 공고화되고 있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엊그저께 새누리당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에서 이인재 의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장성택이 기둥 아니냐 기둥 북한 체제를 떠받치고 있었던 기둥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엔 뭐냐 지붕이 내려앉을 차례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바닥에서부터 민심이 동요하고 뭔가 불안하니까 2인자를 40년 2인자를 쳐내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저 체제가 튼튼해지고 있다.
김정은한테 다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가? 그럼 좀 의문스러워요. 거기에 조금 반론도 제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김정은의 기둥이 과연 장성택이 맞았느냐라는 겁니다. 고모부였기 때문에 친인척이었기 때문에 맞았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자, 진짜 쿠데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다음 문제고요. 쿠데타를 모의를 했다면 과연 고모부가 고모한테 이 얘기를 했을까요? 장성택이 김경애한테 나 내일 쿠데타 내일 모레 아니면 1년 뒤에 쿠데타 할 거야. 얘기했을까요? 그 순간부터는 쿠데타를 모의하는 그 순간부터는 고모부의 역할은 이미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처형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쿠데타 모의가 아니라 부정축제였다. 아니면 뭐 여자 문제였다. 라고는 처형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도 기관총까지 싸가면서. 그러나 쿠데타를 모의했다. 나를 치고 본인이 이 권력을 찬탈하려고 했다라는 게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이거는 고모부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은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외국의 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판결문에 처음으로 이제 국가 전복 그 관련 그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가 전복 음모죄를 적용해서 그 뭐 60조라고 하더라고요. 형법 네, 60조. 형법 60조를 적용했는데 이 판결문을 또 그대로 믿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 판결문 내용을 쫙 읽어보면 그동안 북한에서 떠돌던 장성태에 관한 소문이 그대로 명문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이런 얘기도 많았었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야 장성택이 실세다. 그리고 장성택이 경제 통일하더라. 장성택이 믿고 따르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더라. 뭐 그런 얘기도 있었대요. 소문이 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장궁, 길장자에다가 궁, 화살궁자. 장궁이 성인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다음 왕이. 그 장씨가 이제 조의제문입니다. 장성택의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런 소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역성혁명은 안 된다. 뭐 이런 네. 이야기도 돌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김정은이는 그게 좀 불안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군도 장악해 가고 당도 장악해 가는 과정인데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장성택이 그 주도하는 그런 어떤 그 기업들이 계속해서 돈을 착복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거기 지지자들이 계속 뭐 만세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장성택 만세 이런 소문도 돌았고 일본 동지라고 불렀다고 그러죠. 그렇죠. 일본 동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김정은이 등장하기 전 97년부터 2004년까지 아버지 김정일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겠잖아요, 장성택이. 그리고 거기서 제일 그 중요한 위치라고 할 수 있는 그 당 지도 부부장인가요? 네. 예, 그 지도부부장을 조직 지도부부장인가? 그걸 맡고서 거의 인사를 장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장성택이가 굉장히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근데 부담인데 문제는 부담이라 하더라도 왜 지금이냐는 거죠. 왜 지금 장성택을 쳐야만 하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쿠데타 좋습니다. 내란음모 할 혐의가 발각이 됐다. 근데 내란음모에 대해서는요. 일단 제가 뭐 앞선 뉴스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실행 가능성. 그러니까 내가 장성택이 있는 위치에 자금과 구체적인 계획과 인적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장성택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행 가능성은 있어요. 두 번째 구체성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란 음모를 할 때, 내란 모의를 할 때 몇 월 며칠 어디에 모여서 누가 총을 가지고 평양 시내 대동강을 누가 침투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계획, 구체성 이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장성택을 쿠데타로 친다 하더라도 그 날짜와 시간이 없는 이상 이게 만약에 우리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거는 장성택은 무죄입니다. 그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서 있잖아요. 그 비슷한 것도 아로가 다를 수 내란음모가 있지만, 그게 네. 뭐 조직도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아로에 강령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뭐 내란음모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지금 여기에는 그 아무 계획이 없거든요. 아무 계획도 없고 제가 네. 조선중앙통신 그거 읽어보니까 주머니에 손 넣고 박수 치고 건성건성 쳤다. 제가 보기엔 그냥 네 가지 같아요. 첫째는 좀 건방지다. 말을 고분고분 안 듣는다. 그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3대 세습 결정될 때 약간 삐딱했다. 이 사람이. 세 번째는 자기 사람 씹는다. 네 번째는 자기 돈줄 챙기고 있다. 자, 요 네 가지가 솔직한 죄목이고. 예. 쿠데타는 아마 머릿속에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내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 머릿속에선 생각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실행된 증거는 아무리 읽어봐도 네, 아무리 읽어봐도 없어요. 그냥 네. 막 그 때리고 하니까 맞다. 옛날에 김일성이 박헌영 제거할 때 있잖아요. 네. 끝까지 미제 간첩이라는 것을 자백을 안 하니까 개를 굶주린 개들을 풀었대요? 풀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에는 못 이겨서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가짜 자백을. 저는 뭐 이것도 비슷한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뭐 재판 과정이 이게 정식 재판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특별공사 재판 하루 열어가지고 일심. 하루 예, 네. 1심에서는 바로 처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그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요. 시나리오는 적혀 있어요. 그 시나리오를 보면
경제통이다 보니까 경제 내각을 장악하고 나서 네. 그래서 순서가 다 있어요. 경제 내각을 장악하고 나면 그럼 이제 거기 민심이 쏠릴 거 아닙니까? 민심이 쏠리고 나면 본인이 그동안 계속해서 인사에 챙겨줬었던 군부를 이용해서 무력으로 김정은 체제를 망가뜨린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나리오를 판결문에서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하나 시나리오에서 주목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내각의 힘을 모아서 본인이 총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북한 체제는요. 총리가 이끌어가는 체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1인자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누구냐? 김정은을 제껴놓고 그럼 누구냐? 그래서 김정남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김정남이 중국통이죠. 장성택도 중국통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남이 어디로 갔을지 모르고 김정남이 지금 망명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장성택이요. 아무리 쿠데타를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백두혈통이 아닌 이상 본인이 전면에 나서서 내가 이제부터 왕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끌어들여야 되겠죠. 그러면 김정은보다 더 형이었고 오히려 혈통을 따지면 더 본처에 가까운 김정남을 앞에 내세우고 실은 김정남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김정남을 앞에 내세우고 본인이 실세를 차지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수양대군이 정권 찬탈한 다음에 그렇죠. 세조가 되기 전에 네. 단종 그 어린 사실은 뭐 힘도 없고 무슨 다시 전복할 수 있는 어떤 무력이 없는데도 결국은 사양 내려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김정은이 김정남을 이대로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이번에 명백해진 것 같아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 회사 출연하신 분들 가운데 그 강면도 씨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쪽 누가 강성찬 강성산 김일성의 네. 이종사촌인 사위. 강성산 전 사위죠. 사위. 그분 말을 빌리면 이 장성태가 계속해서 김정남의 뒤를 봐줬다는 거 아닙니까? 뒤를 봐줬고 아까 정찬 뱅커가 얘기한 것처럼 그 뒤를 봐주면서 어느 정도 힘을 갖추게 되니까 김정남을 만약에 옹립하게 되면 김정은으로서는 그것보다 싫은 게 없었겠죠. 네. 예, 그러니까는 분명히 망명 가능성이라든지 또 김정은이 김정남을 끝까지 쫓아가서 뭐 해를 끼친다든지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실행 가능성 있잖아요. 예. 그런 뭐 쿠데타 또는 김정남을 옹립하려는 그런 그 실행 가능성은 이번 사건으로 제가 볼 때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뭐 현저하게 줄어든 게 아닌가. 지금 누가 그걸 지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아니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오히려 야 이거 잘못하면 나한테도 라고 해서 지금 뭐 망명설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죽는 것보다 망명이 나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맞아 죽는 것보다는 나가서 굶어 죽는 게 낫다고 생각, 안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한 번이라도 뭐 이렇게 저항을 해보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제2의 장성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북한을 빠져나가고 고급 정보를 세계 나가고 결국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 자금줄, 그 뭐 스위스 비밀 계좌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그런 의혹에 빠지기 쉽죠.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제 북한이 지금 이런 격변기에 이 안에 있던 그런 어떠한 분란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도발이잖아요. 네. 도발 가능성 저도 그런 그 기사를 꼼꼼히 좀 최근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최근에 실제로 무수단이라든지 그 미사일 발사했었던 곳이요. 그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공사하는 위성으로 공사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고 있대요. 네. 그리고 알다시피 뭐 영병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 특급 원자로 지금 다시 가동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동창리에서 장거리 로켓 미사일 발사했잖아요. 그보다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이동 설비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계속 포착되는 거 보면 조만간 혹시 도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그 장성택이 북한 핵 개발하는 거를 반대했다고 하고 지난번 핵실험도 반대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건파죠. 예. 이번에는 역으로 이제 자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핵하고 경제 중에 우리는 핵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뭐 자본주의 날라리풍을 도입했다. 장성택이 예. 또 무규라고 해이한 뭐 이런 거 뭐 들여왔다. 자 이것은 결국 장성택이 하려고 했었던 개혁 개방은 철저하게 반당 반중파로 이제 몰아버리고 완전히 이제는 핵 개발하고 도발하고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저도 그 해외 언론들 분석을 보니까 뉴욕타임즈 분석은 이거예요. 그 김정은이 도박을 했다. 장성택은 김정은이요? 김정은이 도박을 했다. 왜냐하면 장성택은 자기의 지지 기반이었는데 지지 기반을 2년 만에 날림으로써 지금 도박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미국의 그 싱크탱크 어디에요? 존스 홉킨스 대학교 싱크탱크에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아마 박차를 가할 것 같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체제 안정을 위해서는 결국은 믿을 건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결국은 뭐 민심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은 경제라는 겁니다. 경제.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급변 사태에서 개성공단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경제 문제, 돈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이도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남북 경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그럼요. 수정할 것 돈 같아요. 중요하죠. 오늘도 뭐 그런 보도 있었습니다. 장성택은 숙청을 했는데요. 처형을 했지만 장성택이 갖고 있던 돈, 그 외화벌이에서 벌어들였던 돈은 이미 김정은이 뺏은 다음에 뭐 숙청을 했다 이런 정보 그게 있더라고요. 민생을 위한 건지, 그렇죠. 아니면 그게 민생을 돈, 위한 건지. 자기 비자금 자기 주머니에 다 챙겨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 상당 부분이 지금 장성택하고 그 휘하에 빠져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인지 그거 좀 모르겠어요. 군부의 마음을 잡는 방법이 군부의 마음을 잡는 방법이 얘기 들어보니까 주로 군 시찰 많이 가잖아요. 그 전방부대 시찰을 특히 많이 간답니다. 전방부대 시찰 많이를 가고 가서 사실은 지휘관들을 비롯해서 그 군 지휘 체계에 이 돈을 주고 선물을 많이 준대요. 네. 그러면서 군심을 잡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김정은이는. 근데 그 요번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돈을 이제 김정은이 이제 시찰을 갔다가 네. 저도 이제 출연자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만 구두가 이제 헤어져서 이 군인들 구두 군화 좀 그 새 걸로 좀 고쳐줘라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알아봤더니 안 고쳐졌답니다. 아니 왜 안 고쳐졌어? 그러니까 자금이 그 군 목욕탕 그 개선하는 데 썼대요. 근데 군 목욕탕 지시를 누가 했느냐? 장성택이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장성택 얘기는 듣고 내 얘기는 안 들어? 라는 뭐 그런 일화를 소개해 주기도 했죠. 결국은 돈입니다. 사실. 예. 마지막 우리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시진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시진핑 주석이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그거 궁금해요. 제가 그거 관련해서 그 중국 그 교수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네. 지금 중국의 반응은 한마디로 놀라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래요. 왜냐하면 보통 과거에서 어떤 그런 정변이 있거나 이러면 보통 누구를 통해서든지 중국 지도부에 연락이 되는데 이번 같은 사안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5월에 시진핑하고 최용해 총정신국장이 특사로 갔잖아요. 사실 최용해 특사로 온 거에 대해서 시진핑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 생각을 해보면. 냉대했었잖아요. 냉대했었죠. 네. 잘 만나주지도 시진핑 못 않았고. 만나고 왔잖아요, 그때. 그때 만났는지 잘 기억이 안 김정은도 나는데. 지금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데 최룡에는 더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내부의 일이다 이 정도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지금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여담입니다만 예. 그 중국이 어떻게 할지 걱정된다고 했잖아요. 예. 저는 사실 뭐가 걱정되냐면요. 이 사건 보고 전국에 있는 고모부들이 조카들이랑 어떤 관계를 유지할까 이런 반인륜적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니까 웃어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별로 안 통했나요? 네. 오늘 앵커 본색에서 이 문제를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뭐 굉장히 촉각이 곤두세워진 일이고 또 우리가 호삭거리로도 좋습니다만은 이것이 그렇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한반도의 비장한 미래, 얘기입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고 우리도 이제 언론인으로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주목하면서 보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다짐을 해봤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공감합니다. 자, 오늘 앵커 본색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YTN 특보 이어질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악수. 또 악수하는 겁니까?